저 암초에 큰 이빨을 환하게 내비치는 것은 뭘까요? 곰치네요. 샤워하면서 이렇게 흥얼거려 본 적 있을 거예요. 아리아를 마무리 지으려는 그 순간 슉! 커튼이 순식간에 여러분을 덮쳤어요. 창문은 닫혀있으니 바람이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연극 속 악당도 아니니 망토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물론 유령도 아니고요. 적어도 그렇다고 장담하죠. 그럼 왜 샤워를 할 때 커튼이 물에 젖어 겁먹은 강아지 마냥 다리를 감싸는 걸까요? 대체 왜 우리에게로 들러붙는 거죠? 제 짐작도 여러분에 비해 나을 게 없지만 데이비드 슈미트의 생각은 좀 남달랐어요. 그에 대해 곧 알게 되겠지만 수많은 학설에 의하면 사실 샤워 커튼이 우리를 좋아해서 들러붙는 게 아니래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보다는 물이 커튼을 안쪽으로 끌어당겨서랍니다. 그럼 물이 뜨겁기 때문이라고 다들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은 열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은 춥고 다락방은 사하라 사막같이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열이 상승하면서 생기는 상승 기류가 샤워 커튼을 열의 근원지 쪽으로 당긴다는 이론이에요. 커튼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장소 사이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커튼이 자연스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론의 문제는 우리가 찬물로 샤워해도 똑같이 커튼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 찬물로 샤워하는 사람들은 뭐죠? 정말 더운 날에는 할 수도 있어요. 말이 되죠. 어떤 사람들은 찬물 샤워로 활력을 얻어요. 와우!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 찬물 샤워를 통해 본인의 정신력을 시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찬물이 모공을 축소시키고 모발도 부드럽게 해준다고 믿어요.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도 찬물로 열을 가라앉혀요. 이건 너무 차가운데요? 따뜻한 수건 좀 주세요. 아니, 됐어요. 샤워 커튼으로 그냥 감쌀게요. 이 커튼 확실히 쓸모가 있기는 하네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찬물 샤워를 좋아해요. 저는 아니지만. 수건 가져다 줘서 고마워요. 이제 좀 낫네요. 샤워 커튼이 물에 끌리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열 관련 이론에서는 따뜻한 온도는 기압을 낮추기 때문에 커튼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라고 해요. 커튼 바깥쪽의 압력 밀도가 더 높고 꽉 들어찬 공기 분자들은 보다 덜 붐비는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공기압에 대한 이 이론을 찬물 샤워에는 적용할 수는 없지만 기압이 부족할 때 목욕 중에 어지러움이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어지러운 이유가 고음을 너무 오래 내며 노래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숨 쉬는 거 잊지 마세요. 공기 반, 소리 반 아시죠? 샤워하다가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닥은 미끄러운 데다가 타일이 쿠션처럼 부드럽지도 않아요.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히면 아플 수밖에요. 그러니 어지러워지면 물을 잠시 잠그고 앉으세요. 딱딱한 타일의 장점이라면 노래 실력이 평소보다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화장실 타일은 소리를 튕겨서 울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랄랄라. 헌데 열이 커튼을 우리 쪽으로 당기는 게 아니었다면 대체 원인은 뭘까요? 혹시 자신을 우비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혹시 열이 아니라 물줄기 때문에 기압이 떨어져서 그러는 걸까요? 스위스 수학자 다니엘 베르누이는 물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주변의 기압이 떨어진다고 해석했어요. 그 이론은 많은 주목을 받아서 베르누이 법칙이라고 불리게 됐어요. 이론일 뿐이지만 왜 약한 물줄기엔 반응 안 하고 센 수압에만 커튼이 반응하는지 설명이 되긴 해요. 샤워 중 단 한 번도 커튼에 휩싸여 본 적 없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먼저 그 사람은 운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무거운 샤워 커튼을 쓰고 있을 거예요. 샤워를 통해 발생하는 기압차가 들 수 있는 무게는 매우 적어요. 얇고 가벼운 커튼에 영향을 주는 정도죠. 만약 커튼이 더 크고 무겁다면 이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커튼 제조업체가 일부러 커튼 밑부분에 작은 추를 달기도 해요. 노래의 클라이막스까지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죠. 커튼에 추가 안 달려있다면 직접 달 수도 있어요. 바느질을 하거나 접착제를 이용해보세요. 완전히 마르도록 두세요.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바인더 클립으로
부드러운 욕실 장난감을 커튼에 달아서 무게를 더하기도 해요. 커튼을 아래로 잡아당길 고무 오리가 집에 없다면 큰 바인더 클립 몇 개를 이용하세요. 커튼이 뜨지 않을 정도의 무게가 될 거예요. 아니면 석션 컵을 쓰던가요. 석션보다 더 좋은 게 뭐냐고요? 자석도 인기 있는 해결 방법이에요. 물론 욕조나 샤워실 바닥이 금속 물질로 되어 있는 전제하에 말이죠. 원하던 커튼을 샀는데 자석이 달려있고 욕조는 비닐이나 도자기로 만들어졌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 자석은 그래도 추의 역할로 유용할 거예요. 곡선형 샤워 커튼 막대는 커튼이 안쪽으로 푸는 걸 제지하진 못하지만 샤워 커튼 막대의 바깥으로 굽은 형태로 인해 커튼과 여러분 사이에 공간이 더 생기게 되고 따라서 여러분 몸에 휘감기려면 훨씬 더 안으로 부풀려져야 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샤워 헤드를 주기적으로 커튼 쪽을 겨냥해서 제 쪽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걸 즐겨요. 하지만 그러려면 커튼이 길고 무거워야 해요. 밖으로 물이 다 튈 수도 있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아래층 이웃이 원치 않는 샤워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현명하게 쓰세요. 하지만 열과 물줄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비단 샤워 커튼만이 아니에요. 샤워할 때 노래가 더 잘 되는 것 같은 이유는 커튼을 움직이는 그 뜨거운 물이 여러분의 목 근육을 이완시키고 성대를 촉촉하게 해줘서 평소 날카롭던 목소리를 풍부한 톤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라라라라. 샤워하면서 물과 샴푸, 비누 등을 많이 쓰니까 커튼도 자연스럽게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쉽게도 곰팡이는 따뜻하고 김이 서리고 축축한 곳을 우리의 성대보다 더 좋아해요. 그러니 커튼을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 닦아주세요. 청소 세제를 커튼 안쪽에 뿌려줘도 좋아요. 그 다음 샤워가 끝나면 항상 커튼을 펼쳐서 커튼 사이사이에 곰팡이가 피는 걸 방지하세요. 하지만 조금은 열어둬서 통풍을 원활하게 하고 건조시키세요. 커튼이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하지만 고마움은 둘째치고 아직 우린 왜 커튼이 우릴 껴안는지 모르고 있어요. 매사추세츠 대학 에머스트의 조교수인 데이비드 슈미트는 이 원리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현대식 유체 시뮬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샤워할 때 일어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복잡하게 들리는데 실제로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샤워 시뮬레이션은 너무 어려운 데다가 커튼이 들러붙는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황당해서 슈미트는 이를 통해 별난 리서치의 저명한 이그 노블상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뭘 규명했냐고요? 슈미트가 찾아낸 원인은 바로 와류예요. 와류는 소용돌이나 회오리의 한가운데예요. 회전하는 기류 중앙에 텅 빈 공간이죠. 와류는 모든 걸 끌어당겨요. 일반적으로 와류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반면 샤워를 통해 발생하는 와류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약하지만 그래도 가벼운 커튼을 끌어당길 정도의 힘은 있어요. 게다가 물을 잠글 때까지 멈추지 않죠. 와류처럼 멋진 것에 가까이 있을 수 있어서 샤워를 하다가 많은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면도를 하다가 그의 아이디어를 떠올린 아인슈타인도 확신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가 수없이 떨어지는 물줄기 아래에서 명상에 빠지고 그와 동시에 묘한 탈출감을 느끼는 사이 뭔가 창의적인 생각들이 탄생한대요. 비전문가들은 샴푸 안에 마법의 요정이 있다고 믿어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무튼 혹시 여러분도 샤워를 하다가 좋은 생각을 떠올린 적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수건을 걸치고 나올 시간이에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도 많아요. 왼쪽 혹은 오른쪽을 누르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